한시 3 끼를 먹는 게 좋다. 또는 이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유지하고 하루 2 끼 정도 먹는 게 좋다. 이게 다이어트 식사 횟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잘 빠지는 끼니 횟수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 50대 여성분을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셨어요. 16대 8로 단식을 하셨는데 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점점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체중계 올라갔을 땐 몰랐죠. 160에 한 52, 3kg 정도 나가는 분이어서 아주 정상 체중이셨어요. 누가 봐도 그냥 뭐 날씬하다고 하고 근데 숨어있는 이제 뱃살이 계속 나오고 팔뚝살이 늘어지고 이런 게 느껴지니까는 와서 이제 체성분 측정을 해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은 늘어나. 본인도 이제 느낀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머리카락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헐 단식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16시간 동안 나 16시간 끝나면 뭐 먹지?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케이스 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는 분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충분히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드셔서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는 분들. 그리고 나는 16시간 동안 먹을 것만 계속 생각나. 이런 분들은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혹은 몸이 안 좋아지세요. 간헐단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간헐단식 몸에 좋은 것도 다 알고 괜찮은데 현실에서 제가 회원들하고 마주하면서 회원들이 저 간헐단식 할게요. 간헐적 단식 좋다는데 저 할게요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주의점을 다 얘기해줘요. 당신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뭐 식욕 때문에 저는 식욕이 폭발할까 봐 안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 참을 수 있어요.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식욕이 폭발하고 식욕이 터지고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으로 이루어진 식품들을 오히려 세 끼 잘 챙겨서 먹고요. 간헐적 단식은 저는 12대 12를 권장하는데 사실 12대 12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야식을 먹지 않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은 12대 12가 됩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권장하는 게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먹지 말자. 그럼 우리가 7시간, 8시간 수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잠자기 3시간, 4시간 전에 안 먹고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먹으면 자동적으로 12시간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12대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6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아도 12대 12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대 12 정도를 추천드리고 오히려 12시간 동안 잘 골고루 먹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처음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호르몬이 정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되게 배고프실 거예요. 그때 좀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단백질 들어있는 콩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혹은 야채 스틱이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로 좀 간식을 드셔주시고 식사 땐 제대로 좀 식사를 하셔서 전 다이어트를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오히려 이렇게 세 끼를 잘 챙겨 먹고 오히려 간식까지 먹는 게 살 빠지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요.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집니다. 공복 후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많은데요. 아침 식사로는 좀 어떤 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시간만 있고 여유만 있으시다면은 아침 식사를 가장 좀 배부르게 그다음 가장 좀 호화롭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다 들어가 있는 식단을 먹고요. 여기에 추가로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까지 저는 먹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구성하려면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은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구성하려면 당연히 야채를 먹거나 아니면 통곡물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고 이것들이 많은 밥을 지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전 아침에는 계란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후라이 하셔서 2개, 3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스크램블을 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때 다른 오일 사용하지 마시고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일이나 그릭 요거트 이런 꼭 먹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일에도 껍질째 먹는 과일에는 섬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 다음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사과나 블루베리랑 그릭 요거트 같이 먹으시면 우리 장 건강에도 좋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식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혈당을 올리는 식단입니다. 아침부터 혈당을 올리는 식단을 먹게 되면은 사실 우리 몸을 굉장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혈당 올리는 식단이 어떤 거냐? 사실 굉장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뭐 시리얼 드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떡이나 빵을 이건 건강에 좋은 빵이야, 이건 건강에 좋은 떡이야 하고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떡이나 빵, 시리얼 다 혈당 굉장히 많이 올리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좋은 유산균까지 들어있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까지 같이 아침에 풍성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바쁘니까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괜찮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하진 않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단백질 쉐이크가 오히려 식욕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쉐이크가 어쨌든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트하는 기간, 내가 내 건강을 챙기겠다 하는 기간은 진짜 음식으로 좀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도저히 씹어서 넘기는 게 잘 안 돼. 그리고 나는 조금밖에 너무 못 먹어. 이래서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런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드셔야겠죠. 근데 나는 시간도 있고 씹어서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침에 계란을 드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드시거나 아니면 생선을 드시거나 이렇게 콩을 드시거나 두부를 드시거나 해서 저는 진짜 음식으로 단백질 좀 섭취해라. 그리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한 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계란 2개 미리 전날 저녁에 삶아놓고 챙겨서 나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릭 요거트에 뭐 견과류나 콩이나 이런 거 넣어서 빠르게 드시고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 내서 드실 수 있는 것들로 드시고 아침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란을 두세 알 매일 먹으면 좀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계란만으로 좀 끼니를 때우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바쁘면은 계란만이라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란에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과 그다음 양질의 또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노른자에는 굉장히 좋은 지방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수많은 논문으로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고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몸에 더 좋다.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데 더 도움되고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증명됐기 때문에 저는 계란은 많이 드셔라. 그래서 뭐 2개, 3개, 뭐 5개까지도 괜찮으니까는 그렇게 드셔도 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침, 점심, 저녁 혹은 간식까지 계란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 물론 계란만 먹게 되면은 섬유질이 없죠. 그래서 섬유질이 있는 것들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백질하고 좋은 지방은 계란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는 저는 계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은 야채라든지 뭐 통곡물이라든지 이런 견과류나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탄수화물 완전히 좀 끊는 키토 다이어트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탄수화물 끊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탄수화물 끊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살은 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탄수화물 끊는 거를 절대 반대합니다. 왜 절대 반대하냐면은 탄수화물에는 당류 때문에 탄수화물 끊으려고 하는데 당류, 당질과 함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류는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한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먹어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먹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식이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곡물, 콩류,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뭐 견과류 이런 거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식이섬유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지방만 위주로 먹는 그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 못 먹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 안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살이 빠지는 몸, 지방이 타는 몸으로 만드는데 섬유질이 저는 꼭 드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 먹을 때 과일에 식이섬유 많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과일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달지 않았는데 굉장히 달아진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과일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어트 할 때 먹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먹어라 하는 분들도 조금만 먹어라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당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게 계속 계량을 하다 품종 계량을 하다 보니까 당이 너무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주사기로 주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을.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달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드셔야 돼요. 왜냐면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랑 당을 과일을 같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천천히 완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저는 먹어라. 2번째는 베리류 있어요. 뭐 블루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티초코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베리류들이 있거든요. 딸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요거 드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과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과일인데 신 버전이 있고 단 버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과일들은 우리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과일들은 몸에 좋게 만드는 성분이 많은데 단과일들은 정말 나무에 매달린 초콜릿이다. 나무에 매달린 과자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신과일들 이렇게 위주로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감자, 고구마, 단호박이 사실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류, 당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꼭 감자나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실 때는 저는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푹 삶고 제대로 익히면 그리고 껍질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씻으면은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자, 고구마도 단호박도 좀 껍질째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껍질을 다 까서 감자, 고구마, 단호박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식이섬유 하나도 안 먹고 당질, 당류만 거의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껍질째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GI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GI 지수라는 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냐 아니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냐라는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그래서 포도당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게 100이다라고 하면 그거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건데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린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피하지 말고 좋은 지방 먹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쁜 기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일단 확실하게 몸에 나쁜 지방이라고 밝혀진 것들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마가린, 쇼트닝 이런 애들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이 또 어디서 나오냐? 씨앗 기름류, 오메가6가 많은 씨앗 기름류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쁜 지방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다이어트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대사가 망가지고 또 뇌 기능에도 안 좋아지고 장내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지방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6가 가열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가열해서 쓰시겠지만은 가열하지 않아도 이 오메가6 자체만으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입니다. 근데 오메가6 지방산도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염증을 일으켜서 다시 또 재생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메가6도 먹어야 되지만 문제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깨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권장하는 거는 한 4대1 정도로 먹어라라고 권장하는데 우리 식습관을 살펴보면 15대1에서 많게는 40대1까지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에서 4대1 정도로 먹어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6를 최대한 적게 먹고 오메가3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단백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등푸른 생선 그래서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것에 꽁치, 삼치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어에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들기름 같은 경우 아까 씨앗 기름이랑 마찬가지로 고온으로 압착하게 되면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냉압착한 생들기름으로 드실 수 있으면 저는 드셔서 오메가3를 충분히 많이 섭취해라.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은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뭐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나 까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유나 이런 것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기름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집에서 좀 치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름은 단일 불포화지방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이 있고 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냉압착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맛 리셋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아마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이런 것들 아마 다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3일, 일주일 끊고 혹은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끊고 나서 다시 드시면은 어떻던가요? 그렇게 끊고 나서 바깥 음식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달게 느껴지거나 굉장히 짜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 입맛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짠 거에 길들여진 입맛이 아니고 조금만 달아도 조금만 짜도 느낄 수 있는 입맛인데 좀 더 단 거, 좀 더 짠 거를 계속 좀 더 매운 걸 먹다 보니까는 우리 입맛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핵심이 입맛을 리셋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급적이면은 치팅하지 말아라. 자극적인 거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 입맛이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양배추만 먹어도 달고 당근만 먹어도 달고 사과만 먹어도 달고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조금만 들어간 음식만 먹어도 짜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짜고 더 맵고 더 단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도 없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멀리해서 입맛을 리셋하는 것까지 다이어트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리셋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뇌도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뇌도 뇌에 뿌옇게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뇌에 뭐가 낀 것처럼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멍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일어났던 증상이라면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우리 뇌를 깨끗하게 리셋하고 몸도 리셋하고 그다음에 입맛까지 딱 리셋하게끔 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건강도 찾고 다이어트 성공하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이어트 하니까는 나는 양배추 먹을 거야. 난 다이어트 하니까 닭가슴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양배추 먹고 닭가슴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안 먹게 돼요. 나 양배추 좀 이따 먹어야지. 닭가슴살 조금 이따 먹어야지. 계란은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러다가 배고픈 때를 놓쳐요. 제가 0부터 10까지 배부른 정도가 있다면 0이 완전히 배고픈 거고 10이 완전히 배부른 거면 한 2, 3 정도 배불렀을 때 약간 적당히 배고플 때 무언가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배고픈 상태 0까지 떨어뜨려 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배달 어플 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주 먹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간헐적당식 하지 말라고 하는 게 0까지 배부르게 만들잖아요. 0까지 배부르게 만들었을 때 머릿속에 온갖 맛있는 거 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 다이어트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리고 자책하고 나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0까지 내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0까지 내려도 나는 양배추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적당히 배고파졌을 때 여러분 정말 몸에 좋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드셔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밥때가 아닌데 나는 적당히 배고파졌어. 그럼 간식을 드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 2, 3 정도 배고플 때 먹어라. 그다음 중요한 거는 배부르게 먹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배부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당히 배부른 정도로 한 끼를 정해놓고 드시면 되는데 내가 배부르는 걸 아시는 분들은 한 10까지 배부른 거면 한 7, 8 정도까지만 드셔도 괜찮아요. 10까지 꽉 우리 배를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7, 8 정도까지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7, 8 정도까지 채우시고 다시 또 쭉 떨어져서 2, 3 되면 또 드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하셔서 적당히 배고플 때 먹고 적당히 배부를 때 수저 내려놓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 일반식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먹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완전 좋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만 먹는 게 아니고 결국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도 먹게 될 텐데 그런 거 먹을 때도 우리가 몸이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